자, 이번에 미적분 시즌2 2회 미적분 선택 과목을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23번부터 한번 보자. 문제에서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 딱 주고 문제에서 값 구하세요. 간단한 2점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분모가 x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위를 잘 보면 코사인도 있고 이에 x제곱승도 있으니까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과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극한을 둘 다 쓰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보기 좋게 문제를 풀 때 이의 x제곱승 이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한 다음에 요놈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치? 그래 놓고 나면 사실은 1이 없었는데 1을 더하는 개념이 돼버렸으니까 그대로 1을 한번 빼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코사인 x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곱해주시면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래 문제랑 똑같이 식을 변형했다. 그런 다음에 극한을 이렇게 한번 걸어주실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걸어주시면 여기 x제곱, x제곱 똑같은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내면 x제곱도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가 극한 처리가 되면서 1로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렇게 극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 놈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로 끄집어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극한에서 x를 0으로 보내는 각이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으면 재빨리 요 놈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2분의 x제곱 요걸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당연히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x제곱과 분자에 있는 2분의 x제곱이 둘이 없어지면서 그냥 2분의 1의 마이너스다. 그래서 뒤에는 극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을 보니까 일단 x를 t에 대해서 매개변수화 시켜놨고 y도 t에 대해서 매개변수를 시켜놨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이제 dy, dx 요놈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럼 dy, dx를 그냥 구하면 됩니다.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dy, dt를 이렇게 dx, dt로 나눠주는 형태 요식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고요. 사실은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수처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dy, dt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놈 분자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고요. 그쵸? 분모 같은 경우에는 x를 t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놈을 미분했을 때 여러분 t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lnt를 미분해야 t분의 1이죠. ln3 더하기 lnt로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뿌려주시면요 얘 미분해서 없어지고 얘만 미분하는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번분수 있잖아요. 번분수 처리를 해주시면 3t의 3승 마이너스 18t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뭘 구한 거야? 그치? dy, dx를 구한 겁니다. 자, 이제 이놈의 무슨 값 구해주면 돼?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데 맨 위에 이제 t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놈을 뭘로? 3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빨리 최소값을 구해보자.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렇게 쉬었다가는 포인트. 따라서 미분을 하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36t가 돼서요. 여러분들 t가 0이랑 t가 4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t에다가 4를 집어넣는 함수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 집어넣으면 64. 64에다가 3 곱하니까 3, 4, 12, 6, 3, 18, 192가 되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4 집어넣으면 어머 18에다가 16 곱하는 거네. 끔찍한 일이에요. 8, 108, 18 이래서 288 되고요. 288 이렇게 깔끔하게 이놈을 그대로 빼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럼 끝자리가 6이고 그 다음이 뭐야? 9인가? 그래서 96이라는 부호가 반대인 이렇게 1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계산도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해내세요. 25번. 25번을 보니까 이제 도형의 극한인데 이제 급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쵸? 문제는 뭐 대충 있습니다. 문제를 이걸 뭐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없고 중요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에다가 조금 그림에다 입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뭐 어쩌고 접한다는 얘기 있고요. 뭐 제외한다는 얘기 있고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3대 4의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다 정도만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3이라는 길이와 4라는 길이가 있고 3대 4다. 3이라는 길이가 있고 4라는 길이가 있고 여기가 3이라는 길이가 있고 여기에 4라는 길이가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지. AC는 3, AC는 3, BC는 4네. 여기 반대로 했어요. 우리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어. 여기가 3, 여기가 4. 됐나? AC가 3. 똑같이 했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몇 대 몇? 그치. 4대 3. 그러면 이 실제 길이는 4대 3이, 그러니까 4, 3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례상수를 통해서 3K, 4K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을 그냥 5K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원을 잘 보면요. 이 반원 안에서 요거 5K 보이죠? 요렇게 5K를 줘버렸어. 그리고 요렇게 연결하시면 여기가 또 직각이거든? 근데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 꽂은 게 4K, 3K의 비율을 갖는 삼각형이었으면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 안에 또 직각삼각형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닮은 비를 써도 되고 아니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답을 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 한번 구해볼까?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니까 5K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는 개념을 써주시면 아주 삼각비를 이용해서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4분의 3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4분의 3을 적용을 시켜주시면요.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4분의 15K. 아, 요 놈이 4분의 15K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쵸?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K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네요. 우리의 K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도 마저 구해야겠네. 그쵸? 그럼 괜히 이렇게 했네.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게 4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으면 얘도 4대 3의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4, 3 해서 얘를 4로 나누고 3 곱하니까 4분의 9K가 되겠네요. 그럼 자, 이 두 놈을 더해 주시면 4분의 25K가 돼요. 이게 뭐냐면 요 놈의 지름입니다. 지름. 됐죠? 지름이 이제 4분의 25K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지름은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합니다. 이게 원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뭘 갖다 꽂았을 때 그렇지. 이렇게 접점에다가 수직을 갖다 꽂을 수가 있고 요 길이 자체가 이제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요것도 R이 되는데 역시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전부 다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쵸? 세타를 기준으로 돌아끼니까 5분의 3. 따라서 이게 3대 5가 돼야 되니까요. 3분의 5R이라는 비율을 여기다 써줄 수가 있고 그대로 R이랑 3분의 5R이랑 두 놈을 더한 것을 뭐라고 하면 돼? 그치? 4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쵸? R과 3분의 5R 두 놈을 더한 것을 그냥 4라고 해주면 되니까 둘이 더했을 때 3분의 8R 그 놈이 얼마다? 4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4, 4 한번 약분해 주고요. R이라는 놈이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R이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이 지름이 3이라는 얘기고, 그쵸? 얘가 이제 지름이었으니까 이 귀여운 친구가 3. 그러면 K라는 놈은 25분의 얼마? 그렇지. 12가 된다. 이렇게. 그럼 K를 왜 구했어요, 선생님? 지금 닮은 비 구하려고. 닮은 비는 요 커다란 삼각형 대 요 조그만한 삼각형. 즉, 몇 대 몇? 4대 4K. 다른 말로 1대 K라는 여러분들 길이의 비를 구하려고 한 거야. 길이의 비.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졸라게 더하래요. 무엇을? 넓이를 졸라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넓이의 비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죠? 넓이의 비로 바꿔치기 해준다. 그러면 1대 K제곱이 될 것이고요. 요게 이제 뭐의 역할을 하겠니? 그렇지. 공비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요거를 제곱한 게 이제 공비의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 공비를 뭐라고 써주면 돼? 25의 제곱이 625인가요? 그리고 12의 제곱이 144. 이렇게 공비가 625분의 144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졸라게 넓이를 더하라고 했으니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죠? 첫째 항은 3, 4, 12 반쪽이니까 6 마이너스 여기 반원 까주면 되겠네요. 반원을 까주겠다는 얘기는 2분의 1
파이 r 제곱을 까주겠다는 얘긴데 r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길이 r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아냈었으니까 그대로 제곱을 하면 4분의 9였는데 다시 2로 또 나눠주니까 8분의 9파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6에서 8분의 9파이를 빼준 얘가 첫째 항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1 공비 625분의 144 분의 첫째 항 A 6 8분의 9파이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보기에서 친절하게 여러분들 다 계산을 해놨네요. 6 빼기 8분의 9파이 여기 하나 있고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481분의 625 요게 딱 나올 거야. 됐죠? 그래서 깔끔하게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26번 보니까 함수 f와 함수 g가 전부 다 뭘 갖고 있다? 그치? 리미트를 아예 가지고 있네요. 그쵸? 리미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h라는 함수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졸라게 유명한 연속 함수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 h라는 놈이 열심히 노력하면 f랑 곱해지고 g랑 곱해져서 모두 연속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f가 뭔지 g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f는 숨겨진 게 없어요. 전부 다 오픈이야. 솔직히 n을 몰라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니.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얘는 전부 다 오픈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데이터가 없는.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함수에 걸려 있으면 일단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x제곱이라는 놈에다가 무한대승을 걸란 얘기고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극한값은 이렇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과 1을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x제곱을 무한대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과 1을 기준으로 어디 있을 때 x가? 그렇지. 바깥쪽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죠. 0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과 1 사이에 x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x제곱이 1일 때, 즉 x가 1 또는 얼마일 때 -1일 때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1과 1을 기준으로 함수를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때 -1과 1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무한대의 값을 얘가 출력하고 있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남을 텐데 약분을 통해서 분자에 x 두 개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x제곱의 일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니까 이게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일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0이라는 함수값을 극한값을 출력할 텐데 남아있는 게 얘네들이고 계산을 해주시면 -1이니까 이렇게 -1 부분에다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x가 1 또는 -1일 때는 얘가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1에서 1을 뺀 게 얼마야? 0. 그래서 0이라는 함수값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났더니 fx는 어디랑 어디에서 -1과 1에서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누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h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f랑 곱해지면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h라는 함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누구를? 그렇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f가 지금 불연속인 상태고 h는 연속인 상태에서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을 갖고 있는데 뒤에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문자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하면 끝. 됐죠? 이제 여러분들 g만 더 해결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f를 해결하면서 리미트를 가지고 있는 함수 여기 지수 자리에 무한대로 가는 함수 이 함수를 빨리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고요. 그럼 얘를 본격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그냥 h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 될지만 빠르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절대값 x-a에다가 무한대승을 했을 때의 상황이니까 요 절대값 요 놈이 뭐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바로 이제 기준이 될 텐데요. 절대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또 없으니까 절대값이 1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고 x-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x가 a 플러스 1인 경우와 a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a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왼쪽에 쓰고 큰 쪽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a 플러스 1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g라는 함수는요.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불연속. 그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누가? 그렇지. h라는 이 함수가 이 녀석마저도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a를 모르지만 이 간격 차이가 얼마야? 그렇지. 이 차이가 나죠?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랑 얘가 1이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왜? 문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양의 실수 a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a는 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누가? 여기 뒤에 x-하트라는 놈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얘를 연속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쵸? 그럼 이미 x-1이라는 놈이 있어서 요 1이 되는 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얘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1이 있는데 얘네 두 놈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면 a가 0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놈과 요 놈 간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 2가 나는 여기에 3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누가? 요 놈이 뭐가 되고 3이 되고 요 놈이 뭐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이 1이 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x-1이. 그럼 당연히 x-하트가 요 녀석을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하트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 3이 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뭐 a는 구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h라는 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가 그대로 뭘 넣으라고 했으니까 4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은 5, 4 집어넣으면 3,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1. 그래서 다 곱하면 15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27번 3점짜리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lnx 위에 두 점이 있다.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있는데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이등변이다. 그리고 a가 2보다 크다는 안전장치까지 걸어줬고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한번 보자. 요렇게. 자, 이등변이라고 했고 아주 친절하게 요 두 놈이 같은 그런 이등변이다. 요렇게까지 줬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 P라는 포인트를 A, LNA라고 세팅하라고 했고 Q라는 포인트를 B, LNB라고 세팅을 하라고 했나? 아니네요. P라는 포인트를 E, LNE라고 세팅하라 했고 얘를 A, LNA라고 세팅을 하라 했네요. 쏘리.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A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식을 줬어요. 뭐라고? 이등변이라고. 자, 선생님 이등변 어떻게 해야 되죠? 설마 이건가요?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놈을 구해요. 괜찮은 방법.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구할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한다고 쳐도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같다고 하면 굉장히 삼점스럽지 못하고 산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산으로 가지 말라고 이 각이 똑같다고 알려준다는 것, 이 각을 미적분스럽게 뭘로 놓으세요? 세타로 놓으세요.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놈을 세타라고 놓는다면 이 각이 2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그럼 얘가 2세타고 얘가 세타인데 2세타고 세타인데 노골적으로 무슨 축이랑 X축이랑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하나를 세타, 하나를 2세타라고 준 거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왜? 지금 모르는 게 A 하나거든? 그 A를 구하기 위해 관계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선생님, 세타도 모르잖아요. A를 구하면 사실 세타는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타는 모른다고 하긴 좀 그렇죠. A와 세타는 관계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관계식을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 세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울기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근데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사실 요 A라는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고요. 그게 바로 A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2세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탄젠트 2세타라는 놈을 구해보시면 여기 2라는 포인트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분의 1이라는 걸 그냥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2세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1 마이너스 따닥 1 마이너스 따닥분의 따부닥을 써주면요 이런 식으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다? 그렇지 2분의 1이다 가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a제곱을 곱해주시면 a제곱에서 1 뺀 게 2a다. 그놈이 얼마다? 그렇지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 a를 구하래. 근데 A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기 자체가 일단 딱 보자마자 근해 공식을 쓴 느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퉁착퉁착 하면은 A제곱 되고요. 이렇게 하면 4A인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놈은 0이다. 여기가 이제 4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그냥 근해 공식이 아니라 짝수 근해 공식을 써주면 1분의 쓸 필요 없고 부호 바꾸면서 2,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원래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냥 이것만 제곱해서 4. 그리고 그냥 ac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냈고요. 문제에서 a는 무슨 수? 2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2보다 커져야 될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대체하면 답은 2 플러스 루트 5라는 아주 깔끔한 이렇게 1번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3점이고 여러분들 4점짜리는 지금보다 많이 어려울 테니까 또 4점짜리에서 또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28번 미적분의 4점짜리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이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29번은 좀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고 28번이 이제 좀 어려웠을 텐데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함수를 뒀는데 여기에 이제 A를 숨겨놨어. 그치? A를 숨겨놨지만 사실 A는 뒤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만 쏙 빼고 이런 함수를 정확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래프는 사실 미분을 해보지 않고더라도 대략적인 개형이 이런 식으로 폭탄이 붕 터지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미분하고 그려보고 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 줬는데 사인이라는 아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각함수에다가 파이 fx를 합성했다. 일단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gx가 x는 k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정말 다행이다. 뭐 이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무슨 극대값, 극소값에 뭐 합을 구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단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그러니까 극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도록 10개가 되도록만 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너무 부담이 없겠네요. 그냥 편하게 G'을 일단 이용해서 극점이 될 수 있는 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먼저 해봐야겠네. 그러면 일단 G를 미분해 봐야겠죠? 자, G를 미분해 봤더니 사인 함수를 먼저 미분하니까 코사인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파이 fx는 일단 가만히 냅두는 거야. 그리고 속미분을 진행해주면 파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되는 이런 귀여운 모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x는 k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그러면 일단 이 g'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g'이 0이 된다고 해서 다 극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극점이 되기 위해선 프라임이 0이 돼줘야 돼요.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자, 그럼 일단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녀석이 0이 되는 후보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f'이 0이 되는 거 한번 생각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이 또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됐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쉽냐면 얘가 쉬우니까 f'x가 0이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f를 미분해서 a는 잠깐 버리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라는 놈 몫의 미분법 써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가운데 연결부호는 빼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얘가 이제 2x의 제곱이 되면서 요 분자만 프라임을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계산을 해주시면 4-x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놈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빠르게 2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4분의 2 집어넣으면 8분의 2 8분의 2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4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있는 극소 데이터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2차와 1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를 잘 보면 원점 대칭 함수니까 이 원점에 대해서 정확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칭성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F'이 0이 되는 그런 X는 일단 두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에서 얘가 극값을 무조건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얘가 그걸 억제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얘가 이제 극점의 후보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극점이 되는 x값이라고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놈. 요 놈이 0이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코사인이 0이 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일단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코사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2분의 홀수 파이면 일단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당연히 마이너스 값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뚝뚝뚝.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후보를 생각을 해야 되고 후보라는 것이 f'x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와 2 그리고 파이 fx가 2분의 홀수 파이가 되는 놈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파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들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a라는 놈이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떤 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짝대기를 몇 개 그어보는 거야. 그쵸? 가장 쉬운 2분의 1을 먼저 그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몇 점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코사인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물어보자. 만약에 이런 점이 이 그림상 이런 점이 있다면 저 알파에서는 그 값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자, 무조건 갖겠죠. 왜냐하면 알파보다 작을 때의 상태와 알파보다 클 때의 상태가 이 코사인의 부호를 일단 바꿔줘요. 그쵸? 하지만 요놈의 부호는 바꾸지 못한단 말이지. 왜? 이놈의 부호를 바꾸려면 어디까지 가줘야 돼? 자, 이까지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놈의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 지금 저 그림상 이 그래프를 이렇게 시원하게 통과를 해주면 이 알파와 베타에서는 뭘 갖는다? 그렇지. 극점을 갖는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어주면 이렇게 두 점에서도 뭘 갖는다. 그렇지. 극점을 갖는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금 극점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와요. 근데 이 함수는 엄청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도 2개가 그어질 수밖에 없겠죠. 위에 2개를 그으면 밑에 2개가 그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고 나면 여기도 추가적으로 몇 개? 4개가 더 나오면서 현재까지 총 8개의 극점이 나오게 돼요. 그쵸? 8개의 극점이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10개의 극점이 나오면 좋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극점은 누가? 요 귀여운 요 두 녀석이 담당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얘가 2분의 1이었고요. 얘가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5는 요 놈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겠죠. 일단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릴 수 있는 결론은 4분의 a라는 이 f라는 함수의 극대값이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항상 뭐가 나오면 부등식이 나오면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조건 따져야 돼요. 됐죠? 이제 따져볼게요. 4분의 a가 혹시 2분의 3이 될 수 있나? 그럼 4분의 a가 2분의 3이 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0개가 안 돼요. 자, 극점의 후보가 10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극점이 10개가 될 수 있겠니?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같으면 안 돼. 일단 그냥 같으면 안 돼. 됐죠?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 여기 2분의 5가 여기 없고요. 얘가 이제 2분의 5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여러분들 이쪽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있고 2분의 3 있고 만약에 2분의 5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현재까지 극점이 확실한 극점이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4개.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은 있잖아. 2라는 놈인데 이 2가 극점이 돼야 돼요. 극점의 후보를 뛰어넘어 극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놈의 왼쪽에서와 오른쪽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요 놈이 바뀐다 안 바뀐다.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놈의 프라임의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이놈의 프라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2보다 왼쪽 상태와 2보다 오른쪽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풀, 마 이렇게 한번 써주지 뭐. 그쵸? 그 다음에 요놈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는지 봤더니 일단 접하니까 여러분들 부호가 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2보다 좀 작을 때의 상태는 2분의 5보다 좀 작을 때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 그쵸? 그럼 여기가 2분의 3,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5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5파이보다는 조금 작을 때의 상태니까 플러스 값을 유지합니다. 누가? 얘가. 그쵸? 그런데 요놈 2보다 좀 오른쪽에 가도 2분의 5보다 작을 때의 상태가 돼버려서 역시나도 여기가 돼서 플러스의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접할 때 우리가 의심했던 바로 이 접할 때의 상태가 여전히 2에서도 극값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같아도 된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4분의 A가 2분의 5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여기에 2분의 5가 아니라 여기에 2분의 5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식들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일단 몇 개야? 후보가 12개를 넘어버리잖아. 후보가 아니라 극점이 확정적인 게 12개를 만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부등식으로 문제에서 극점을 10개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이렇게 풀로 한 거야. 됐죠? 이제 가볍게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이것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답을 낼 수 있고 4를 곱하니까 6 A 갖다 들어가고 4 곱하니까 10 이제 이 안에 있는 무슨 수만? 자연수만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7, 8, 9, 10 얘네들을 모조리 다 뭐 하래요? 그렇지 더하라고 했네요. 더할 때는 뚜시 17과 17 더해서 34다. 이렇게 깔끔하게 28번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 그치? 요 그래프를 그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쵸? 대칭성 같은 것도 항상 꼼꼼하게 좀 판단을 해주는 게 좀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28번 끝! 자, 그럼 2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림 설명이 돼 있네. 뿅! 아이고. 자, AB가 지름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얘가 지름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고 여기 90도 요 정도는 뭐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S세타랑 T세타를 구하래요, 여러분. 그쵸? S세타랑 T세타를 구해서 두 놈을 더하래. 근데 뭐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S세타에서 T세타를 빼는 거면 문제가 있지만, 그쵸? 아니면 뭐 2배를 해서 더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더하는 거니까, 색칠된 두 놈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빠르게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빨리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일단 길이가 있나 한번 보자. 있네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 얼마? 1이다. 1이다. 그럼 이제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뤄왔던 내용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자. 당연히 커다란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요 놈이랑 요 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의 목표는 요 반원에서 요 활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원을 구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직으로 갖다 꽂아주시면 또 2등분이 될 것이고요. 이 길이는 1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원의 넓이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러면 넓이 자체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뒤에 파이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그래야 반원의 넓이가 되겠죠. 이제 거기서 빼줄 거거든. 뭘 빼주냐면 요 활의 넓이를 빼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활의 넓이를 뺄 때도 똑같이 뭐 부채꼴의 넓이에서 누굴 빼주면 돼?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활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그쵸?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 거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세팅을 해주는 걸 좀 추천을 할게. 알겠죠?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자꾸 안 헷갈려.
하면서도 헷갈리겠지만 괜찮아. 그럼 요거는 1이잖아요. 그쵸? 반지름 1이고요. 요게 세타면 요거 얼마다? 그렇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그럼 요 놈이 두 놈이 있었으니까 파이 빼기 2세타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각도 세팅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의 괄호 열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의 r제곱 세타인데 r제곱은 1이니까 버리시고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였으니까 재빨리 무슨 공식?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을 할 때의 상황. 어차피 1과 1을 곱한 건 1이니까 냅두고요. 사인 요것만 곱해주면 되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뭐랑 똑같아? 그렇지. 사인 2세타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빨리빨리 암산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S세타 아니면 T세타겠지 뭐. 그치? 그럼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 건데요.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할 거야. 요 각의 이름은 2세타. 됐죠?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세타면 이게 2세타겠지 뭐. 원주가 여기 중심각. 됐죠?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로 요렇게 잘라주면 2등분이 될 것이고요. 됐죠? 요 각은 요렇게 세타. 됐니? 그럼 요 길이는 1이었으니까 이번엔 얘가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요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세타다.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로 반원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얘가 이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상황, 요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됐죠? 역시 빼주겠죠? 뺄 때는 부채꼴, 요 부채꼴에서, 그쵸?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내면 되니까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생략하고 세타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빼기 똑같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1, 2분의 1 사인 2세타니까 그냥 2분의 1 사인 2세타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같은 원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S세타와 T세타를 구했다. 이제 두 놈을 시원하게 뭐 해주면 돼요? 그쵸? 더해주면 되죠, 그냥. 이렇게. 됐나요? 누가 S세타, T세타 관심 없다. 자, 두 놈을 더하면 계산이 또 돼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할 건데,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 이게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가 이제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상황. 요놈 같은 경우에 2가 약분되면서 세타가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 없네요. 그냥 없네 이렇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죠. 자, 그럼 웃긴다. 여기 세타 없어지거든?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여기 앞에 이미 2분의 파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둘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 깔끔하게 분자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뒤에도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돼요. 어이씨 똑같은 놈이네. 그래서 그냥 다 생략하고 뭐라고 써주면 돼? 그렇지. 사인 2세타. 요렇게 써주시면 되네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S세타와 T세타를 더한 것이 사인 2세타가 돼서 얘를 세타로 나눈 거에다가 뭘 걸었더니 세타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걸었더니 답은 그냥 얼마다? 2다. 이렇게 깔끔하게 2가 됐고 거기다가 몇 배 아래? 10배 해서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요즘에 이런 스타일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알파가 왠지 분수가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받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요. 이런 식으로 내는 이유는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요. 찍어서 행여라도 찍어서 아예 맞출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어서는 안 되고 정확히 풀면 됩니다. 여기 이 나와도 전혀 문제 없이 정확히 풀었다면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29번 끝! 자, 이번엔 대망의 미적분 30번이에요. 3점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들 예상합니다.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t가 1보다 크다. t가 1보다 크다. 안전장치 걸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예쁘게 줬네요. 하나도 숨김없이 예쁘게 줬어. 그러면 30번이니까 당연히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겠죠? 편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일단은 1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작을 때는 x-1의 제곱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다가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유리함수죠? 설마 유리함수를 못 그리는 사람 없겠지? 안 되면 미분이라도 해서 그리세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점근선의 교점 0,-4 찍어주시고요. 그래프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개형을 유지하고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된다. 자, 그런데 다 그리지 말고 어디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 1에서부터 여기만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 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0 한번 넣어볼까요? 0 집어넣으면 1이죠. 1 미안.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1,0을 지나는 요놈 지나는 요렇게 연속인 함수가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함수의 일부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y는 -4라는 점근선도 혹시 모르니까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fx를 완벽하게 그렸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이렇게 1차 함수,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 이 1차 함수와 y는 fx, 내가 그려놓은 요 fx, 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일단 만난대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30번이니까 혹시 접할 수도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 맨 앞에 t가 1보다 크다는 안전장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얘가 뭐보다 큰 거야? 그렇지, 2보다 큰 거거든? 그 말은 0,2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직선이. 근데 요 놈이 지금 0,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래. 그럼 얘가 A인지 얘가 A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GT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주면서 A, B의 길이를 GT라고 했으니까 누굴 A라고 놓고 누굴 B라고 놓는지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하자. 그럼 문제에서 요 길이를 이제 GT라고 준 거야. 됐죠? 선생님 왜 GT예요? 길이가 왜 GT죠?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게 여러분들 미지수 t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를 표현하고 나면 t가 살아있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 이제 GT라고 써놓은 거죠. 자, 그러면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GT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요 A라는 포인트에 X좌표와 요 B라는 포인트에 X좌표를 당연히 구해야 될 거고요. 그쵸? 그래야지 뭐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선 자체의 기울기가 얼마기 때문에, 그치?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에서 비율 자체가 여기가 하트면 여기가 2하트, 그리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길이가 루트 5하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이를 구할 때 누구만 알아도 요 x 값의 차이, 요 x 쪽으로의 길이만 알아도 자동으로 뭘 곱하면서 루트 5를 곱하면서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요 놈을 만약에 알파 t, 요 놈을 베타 t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요 길이, 그쵸? 요 길이가 뭐가 된다?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되고, 요 길이 내가 원하는 gt가 루트 5를 곱하는 거라고요. 누구에다가? 베타 t에서 누굴 뺀 거? 그렇지, 알파 t를 뺀 거. 여기다가 이제 루트 5를 그냥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gt를 아주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알파 t랑 이 베타 t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30번이니까 선생님 알파 t, 베타 t 안 구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쵸? 그냥 이게 막연히 안 구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알파 t랑 베타 t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일단 갖다가 놓고 알파 t, 베타 t를 구할 거냐. 알파 t가 이쪽에 있는 놈이었으니까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랑 두 놈을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두 놈을 갖다가 놓고 풀라고 전개를 한번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고맙게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둘이 없어지거든 이렇게. 그럼 결국 남는 것은 x제곱이라는 놈과 t제곱이라는 놈만 남을 거고, 그러면 x라는 놈이 t 또는 마이너스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t가 1보다 크다는 안전장치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점이 t고 왼쪽 점이 마이너스 t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의 만남이었으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의 만남 중에 왼쪽 점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요 놈이 마이너스 t로 완전히 깔끔하게 구해진다는 사실에서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럼 혹시 베타 t도 구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타 t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t를 구하려면 누구랑 누구? 그치, 요 놈이랑 요 놈을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 건데 딱 봐도 안 구해지겠죠.
근데 그래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식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x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여기다 그대로 x를 곱하니까 t제곱 플러스 1에 x 요렇게 될 것이고요. x를 곱하면 그대로 4가 될 것이고 그대로 마이너스 4x 요렇게 되겠네요. 일단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다 밀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서 이게 t제곱 그대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는 상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약간 그럴싸한데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을까? 물론 근의 공식을 쓰면 여러분들 x를 t에 관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언제 하는 거야? 혹시라도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먼저 풀다가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때는 근의 공식을 써서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니까 그때 근의 공식을 쓰자고.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스스로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근의 공식을 써서 답을 내는 문제일 수도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안 쓰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뭐란 얘기야? 그렇지. 베타 t란 얘기고 그 베타 t는 큰 값이에요. 그쵸? 큰 값. 자, 그러면 이 베타 t라는 놈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베타 t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알잖아.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베타 t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x 자리에다가 베타 t를. 좋아요. 구할 수는 없지만 관계식을 구해놨고 마음만 먹으면 베타 t를 구할 수 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지? 안타깝지만 베타 t는 못 구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gk는 6루트. 여기 gk는 6루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g를 구해놨고 거기다가 그대로 k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gk는 일단 루트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k 그리고 알파 t는 구했어요. 알파 t는 마이너스 t니까 여기를 이제 지우고 여러분들 플러스 t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제 t에다가 k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gk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gk를 줘버렸어요. 이놈을 뭐라고 줬니? 그렇지. 6이라고 줬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놈을 6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타 k는 6-k다. 베타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었지만 베타 k가 이제 6-k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거야. 자,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베타 t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베타 k가 6-k니까 이 식에다가 k를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쵸? 이 식에다가 k를 그대로 다 집어넣을게요.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우린 반드시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대로 k를 집어넣으면 2배의 베타 k가 6-k다. 그놈의 제곱 마이너스 t 대신에 k 집어넣으니까 k제곱 플러스 5. 베타 k가 6-k다. 오케이. 그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뚜시뚜시 이렇게. 자, 그러고 났더니 k에 관한 귀여운 3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2에 괄호 열고 66에 36 2짠짠하면 마이너스 72k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열고 괄호 여세요. 꼼꼼하게. 자, 계산합니다. 6k제곱이에요.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k 3승이고요. 계산합니다. 30인가요?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5k 그리고 괄호 닫고 플러스 4 그놈이 여기다. 이렇게 진짜 깔끔한 계산. 요렇게 하면 k 3승이고요. 그 다음 k제곱 구하고 싶은데 k제곱이 요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6k제곱 그리고 요렇게 하면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제곱. 일단 기분 좋죠? 그 다음에 k를 구해야 돼. k는 마이너스 5k 앞에 마이너스 현재까지 5k 요렇게 하면 와 이게 72k가 되다니 놀랍네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난 지금 발견했어. 우리 같이 죽을 뻔했지만 금방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k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24k와 5k를 더해서 마이너스 19k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상수항만 처리하면 되는데 얼마가 있어? 그렇지, 72. 여기 마이너스 30. 그래서 현재까지 72에서 30을 빼니까 42. 42에 4 더하니까 애블발이 46. 이렇게. 됐죠? 4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야? 2 곱하기 23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K에다가 럭셔리하게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K에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8 빼기 16 빼기 38 플러스 46. 1의 자리 숫자가 6868이 있으니까 왠지 될 거야. 깔끔하게 마 8, 마 46. 그래서 0 되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30번이고 여기서 멈춰야 돼요. 30번이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K에다가 뭘 넣었더니, 그렇지, 2를 넣었더니 0이 됐으니까 K는 2야. 근데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서 그 답내는 거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과연 K가 2 말고 다른 게 나왔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꼭 반드시 해봐야겠죠. 그래서 약간 귀찮지만 선생님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진짜 끝까지 K가 될 수 있는 걸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조립제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 넣습니다. 땡땡. 땡. 그래서 일단 46. 일단 고맙죠.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K-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23. 이렇게 귀여운 2차 방정식까지 추가로 나오는데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얘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서 K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서 빼니까 24인가요? 이렇게. 뭐 루트 24는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쓸 수 있어? 2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지만 일단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내비두세요.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K가 될 수 있는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4랑 1 플러스 루트 24랑 2가 됐다. 자,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이 일단 2일 때는요, 이 베타 K라는 놈이 일단 얘가 4가 되죠. 근데 베타 K는 뭐냐면 여기다가 T 대신 K를 집어넣은 거라서 1보다 확실히 큰 값을 갖는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K가 2일 때는 일단 돼. 됐죠? 그럼 나머지 경우는 되나 안 되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1 플러스 루트 24 요거 한번 따져볼 거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4는 일단 그냥 지우면 돼요. 왜? K라는 놈이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는데 1에서 루트 24를 빼면 어떻게 되니? 없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4는 뭐야? 1보다 큰 거니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4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되나요?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24를 자 그대로 넣어볼게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나? K는 2. 됐어. 다 했어. 요걸 한번 꼭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5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값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베타 K가 된다는 건데 일단은 얘가 뭐보다는 크니? 얘가 루트 25니까 1보다는 크단 말이야. 0보다는 크단 말이야. 0보다는 커요. 확실히 0보다는 크죠? 근데 굉장히 지금 간격 차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1보다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큰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넘기시면 4고요. 넘기시면 루트 24가 돼서 얘가 얘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1보다 크지 않다는 걸 사실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K는 뭐다? 2가 나왔고요. 아무도 이거 따지지 않았겠죠. 문제 풀면서. 그냥 K가 2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2로 정리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렇지, G'K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G'K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미분해야겠고요. G' T 루트 5 살아계시고요. 베타 플러스 T 그리고 아까 플러스 T였으니까 미분하면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제 여기다가 K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조심스럽게 K를 투척 결국 나는 베타 프라임 K만 구하면 되네요. 아이 선생님 처음부터 베타 프라임 K만 구하면 됐잖아요. 아니지. 이 식에서 베타 프라임 K를 구하고 싶으면 베타 K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4 베타 뭐 K 그냥 집어넣을게요. 미분하면서 그냥 K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속미분을 했었으니까 베타 프라임 K가 될 것이고요. 요거 미분을 할 때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지하고요.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어차피 4는 미분하면 0이고요. 요렇게 깔끔하게 베타 프라임과 베타가 섞인 t에다가 지금 k를 넣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면 됩니다. 자, k가 얼마나 사실 알았어? 2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4. 자, 베타 k 얼마였죠? k가 얼마나 사실 알았으니까 2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얘가 4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또 4. 그리고 베타 프라임 k 빼기. 여기는 이제 또 k에다 2 집어넣으니까 4. 베타 k 얼마야? 4. 그래서 16인가요? 또 k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9 베타 프라임 k.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6 베타 프라임 k에서 9 베타 프라임 k를 빼니까 7 베타 프라임 k가 될 것이고요. 요 마이너스 16이 반대로 넘어가면서 얘가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베타 프라임 k는 얼마다? 7분의 16이다. 집에 갈게요. 7분의 16.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얼마야? 그렇지. 7분의 23. 깔끔하네요. 됐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G 프라임 K를 구했습니다. 뭐 구하래? 그렇지. P랑 Q. 두 놈 더하라고 했으니까 애블바리 답은 30. 이렇게 깔끔하게 30번 문제니까 30이라고 찍진 않았겠지만 30이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미적분 문제가 여러분 6월에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복잡한 함수 추론을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왔던 유형,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잘 하시고 2회를 잘 마무리를 하세요. 이제 여러분 3회에 뵙겠습니다.